자, 투자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식 버라이티 쇼 스타킹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최근 하락세를 뒤로 하고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코스닥은 9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거래 대금은 다소 좀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추석 연휴를 오늘 하루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잠시 후 황스타그램 시간에서는 4분기 주도 섹터로 손꼽히는 로봇 섹터에 대해서 미국 주식 사관학교의 신승우 대표와 함께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 개그맨 졸탄이 함께하는 내일은 스타킹 수요일 참가자들이 유독 좀 상위권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오늘도 역시 좋은 정보 가져와 오셨을 거라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자, 그리고 스타킹은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저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두 분의 전문가 그리고 저 이재영 씨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추첨해서 제 책과 졸탄의 공연 티켓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오늘도 역시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졸탄의 이재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을 앞두고 다행히 오늘 반등을 좀 했어요. 네. 뭐 역시나 근데 뭐 거래량은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반등 그래도 한 게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사실 좀 오늘마저도 하락세로 전환이 계속 이어져 갔다면 좀 네. 많이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무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가셨겠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좀 반등을 다행히 했네요. 반등을 어떻게 뭐 추석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네, 추석 계획은 저는 이제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일 저는 충남 공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거기에 또 부모님이 계시는군요. 네, 거기 공주에 계시기 때문에 네네.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네. 전도 먹고 네. 살이 더 찌웠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디 안 가세요? 전 내일 놀이공원 갑니다. 자녀들과 또 예. 또 긴 시간 동안 저희 애기가 놀이공원을 간다고 그래서 그래 가자. 난 어차피 집이 서울이니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네. 본집에 좀 찾아뵙고 인사 그래야죠. 드려야겠죠. 장인장모님께서 찾아뵙고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네. 자, 추석 계획 다들 잘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이 연휴의 시작을 저희와 좀 함께 해주시면서 웃음까지 저희가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타킹 게임 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분들께서 두 종목씩 가져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인지 저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저희가 그 종목이 마음에 들면 이제 저희 포트에 하나씩 올리는 거겠죠. 네. 네네. 자, 전문가분들의 설명 잘 듣고 저나 황현 씨가 각각 한 팀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장중 레이스를 쭉 펼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서 1등하면 스타킹이 스타킹이 되는 거고 네네네. 1등 안 하면 무조건 벌칙이에요. 벌칙입니다. 1등만 벌칙을 안 받는 거예요. 스타킹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 달도 제가 네.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시죠? 1등이 워낙 독보적으로 좀 치고 나갔었던 하루여서 오늘 또 김권진 부장님이 나오시네요. 오늘 진짜 김권진 부장님 네. 가져오신 종목이었죠. 그 종목이 오늘도 역시 순위권이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을 일단 뭐 그래도 좀 누가 추격자라도 좀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이번 달. 그 너무 차이가 크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좀 순위권이 형성되었는지 6위부터 한번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자, 6위, 5위, 4위 보여주시죠. 자, 6위 클리오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순위권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클리오가 계속 6위네요. 그렇죠. 18.47%의 수익률 이상형 이사님의 종목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요. 5위 엑스게이트 21.24%의 수익률입니다. 오늘 나와주실 하창환 본부장님의 종목 저의 선택이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자, 4위 VT입니다. 27.05% 김권진 부장님이 1위 종목까지 가지고 계신데 또 한 종목을 더 올려놨어요. 4위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수익률 27.05% VT였고요. 순위권이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확실히 좀 거래량이 좀 덜 터지고 있다. 그런 것 뭐 이런 같아요. 점을 우리가 또 순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탑3, 3위, 2위, 1위 공개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자, 3위 역시 솔리드가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28.08%의 수익률,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솔리드가 3위입니다. 네. 자, 2위 역시 센스업입니다. 오늘 순위에 변동이 없네요. 그렇죠. 자, 30.16%의 수익률,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좀 아까 잠깐 만났는데 부산 내려간다고 지금 운전 조심하라고 지금 9시간 걸린다고. 그러니까 9시간 걸려요.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 굳건합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드림 CIS 수익률 81.14. 네. 오타가 아닙니다. 무려 이런 장에서도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갈 종목은 같다. 간다. 수익률 81.14%입니다.
안타깝게도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 졸졸졸입니다. 또 1, 2, 3위가 또 졸졸졸이에요. 예. 지난달에는 졸졸졸졸졸졸. 이번 달은 졸졸졸. 야, 이 졸탄이 하락장에 좀 강하잖아요. 약간 좀 변동이 많은 이 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강합니다. 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권진 부장님의 두 종목, 네. 그다음에 또 하창원 본부장님도 한 종목을 올리고 올렸죠. 있었죠. 예. 오늘 잠시 후에 한번 좀 어떻게 좀 이어가야 될지 이 종목을 집중해서 좀 AS 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예. 추석을 하루 앞둔 스타킹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수요일장, 오늘은 어떤 업종의 날씨가 눈에 띄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업종은 맑은 하늘을 보였고요. 반도체 업종은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먼저 바이오부터 살펴볼게요. 긍정적인 임상으로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한올 바이오파마는 글로벌 파트너사인 미국의 이뮤노반트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임상 일상 중간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며 주가는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또 이어서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 난소암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역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소식으로 코스닥 역시 급반등하면서 오늘 빨간불 켜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특히나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반등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감사한 효과와 함께 또 HBM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이번 주에 이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무기한 유예 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라는 소식까지 나왔고요. 또한 반도체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번에는 또 마이크론이 내일 오전 5시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반도체 업종 이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수요일 스타킹 팀은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8월에 스타킹 하창원 본부장님이 계셨고요. 또 김건진 부장님 역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리뷰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성적이 좋은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건진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김건진 부장 이게 뭔 일입니까? 야. 저는 뭐 드림 CIS가 한 60%대 초반 그것도 뭐 굉장히 높은 수익이었는데 그렇죠. 이번 주 한 번 더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와. 한 계단이 아닙니다. 거의 뭐 한 두세 계단은 올라간 것 같은데 자 드림 CIS 계속 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선 가장 최근에 어떤 이슈가 또 하나 나왔냐면 또 이슈가 있었어요?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무상증자는 네. 악재일 수도 있잖아요. 우선 그래서 네. 지금 실제 그 아침 시가가 고가가 되고 좀 밑으로 쭉 내려와 버리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걸 네네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어떻게 됐든 조금 좋게 계속해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발표가 나서 그 다음 날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좀 흐름이 생길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CRO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실제 여러분들 이 제약 바이오의 이런 임상이 시간이 길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것을 짧게 끊어갈 수 있고 이 회사가 드림 CI에서 이 회사는 이 임상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이거는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라고 분석을 해주는 AI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이 회사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차트를 보면서 잠깐만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실제 지금 현재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 있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네요. 좀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이 선이 상당히 제일 중요한 선입니다. 바로 61선에 지금 현재 걸쳐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 61선하고 다시 오늘 또 위로 14%를 다시 급등해 줬습니다. 네.
야 아니야 좋은 내용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60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홀딩 작전을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홀딩 같다라는 작전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슈가 살아 있고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1위는 드림 CIS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률로 보자면 VT도 좀 만만치 않아요. VT는 사실 지금 단 한 번도 조정이 안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런 그래프 보면은 물론 뭐 굉장히 좀 가지고 좋아하는 계신 거잖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지만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겁나는 그래프이긴 해요.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VT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제가 사실은 제 마음속에 원픽은 사실은 VT였습니다. 그래요? 실제 원픽이. 우리가 계속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지나올 때 명동 항상 지나온다. 근데 네네네. 명동의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다라는 거. 실제 네, 북적북적.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 친구들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현재 엔데믹이 되고 나서 여행 자유화가 풀리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쪽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번에 시장이 깨질 때도 지금 현재 VT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 중입니다. 네, 아직까지 그러네요. 끝나지 않았고 사실은 내심 이 친구가 조금만 더 올라서 2등까지 한번 해봐서 1, 2등을 차지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했었습니다. 계시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진짜 같아요. 그런 거 아니야? 한 3%만 더 올라가면 네. 가능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아니 왜냐면 저희가 그 이제 집계가 네. 연휴가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루 더 보거든요. 네, 하루 더 해서 3% 그래서 이상 상승하면 최초로 1, 2위를 1, 달성할 2위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런 들어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아직까지 살아있는 차트고 계속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네. 주가에 대한 흐름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딱 11선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11선. 올라가고 있으신 분들은 11선이 깨지면 그때는 이제는 여기서 수익 실현할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11선이 안 깨지면 난 계속해서 홀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주입니다.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실적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와중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1위와 4위 종목을 올려놓으시고 또 한 종목은 2위까지 또 치고 올라오실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 요 아니, 분위기. 예.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아직은 아직까지는 못 올렸으니까. 네네.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죠. 네네 좋아요. 네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하창한 본부장님도 순위 안에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엑스게이트. 네. 일단 그 왕관이랑 그 배지 내려두시고 일단 반납하고 가세요. 이따가. 네, 오늘까지만 쓰세요. 네, 추석 연휴 전까지 반납하세요. 네. 되게 즐거운 건데. 그렇죠.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벗을 생각을 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또 다음 달에 또 다음 노리시면 주. 되죠. 다음 달에 노려보려고. 수요일이 가장 강력하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엑스게이트 어떻습니까? 엑스게이트는 뭐 아시겠지만 주가가 좀 많이 눌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슈나 테마성 위주로의 좀 접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좀 급등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에서 네. 좀 차익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좀 단기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또 언제든지 또 이런 이슈 있는 종목군들은 또 빠르게 급등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뭔가 좀 저도 길게 해보고 싶은데 할 말이 별로 없네요. 네, 길게 하면 제가 잘랐을 거예요. 네. 길게 못하게. 네, 스타킹 할 때만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스타킹을 많이 기대해 주거든요. 빨리 넘겨야 그럼요. 될 것 같아요. 1등 하시는 분께 몰아주게 해야 됩니다. 확실히 몰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하루 남은 또 흐름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왜냐면 그 하루에서도 굉장히 좀 상승률 보이면 그럼요. 순위권 안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네, 막강한 수요일 팀의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진 부장님은 태움 가져와 주셨고요. 0.54%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킹창환 본부장님은 계룡전기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5%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의 태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웅은 1981년에 설립된 단조 업체입니다. 대형 단조는 산업과 또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풍력과 조선, 발전, 산업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태웅은 풍력 산업에 일찍 뛰어들면서 매출의 42%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강 공장의 투자가 회수기에 진입했다는 분석과 함께 조선 업황까지 개선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태웅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지 킹원진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1위를 하고 계시니까 1위 사유니까 킹이라고 또 바로 네. 야 수지 아나운서 바로 예. 킹을 또 해주네요. 예. 하창원 본부장에서 킹을 뺐습니다. 하창원은 하창원. 예, 킹창원이었다가 갑자기 킹창원이었는데 하창원으로 바뀌고 킹권지. 바로 대우해줘요. 네, 킹권지님 어떻게 좀 종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태웅. 상당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네, 아닙니다. 왠지 그냥 네. 미래의 저를 그걸 또 볼 것 같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뺏고 뺏기는 거니까요. 네. 예. 근데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팀이 왔다 갔다를 그렇죠. 예. 하고 있었으니까 네.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태웅은 어떻게 보면 이 스타킹하고는 살짝 결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좀 길게 가도 되는 종목, 실제로 길게 가면 뭐 2배 정도는 갈 수 있다. 이 길게가 한 1년 정도, 최소 한 1년 정도 있으면 한 2배 이상은 갈 수 있고, 예전에 태웅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예전에 코스닥 1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였던 적도 있다라는 거 그래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기가 내년, 내후년에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1년에 지금 최근에 매출을 보시면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작년 매출이 한 3,930억 정도가 됐습니다. 실적이 좋군요. 이제 올해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2024년에 한 6천억 정도대의 매출이 나오고, 그래요? 지금 현재 2025년에 8천억 정도. 돈 잘 버네요. 엄청나게 한 2년 만에 회사의 매출 자체가 거의 더블 이상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해상 풍력이다라는 겁니다. 매출의 거의 뭐 40%가 넘어가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해상 풍력에 넣는 게 이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도 육상 풍력이 아니라 해상 풍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마진도 많이 남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도 싼데 야 이렇게 매출이 높게 나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성 같은 경우도 어디서도 나오냐면 해상 풍력도 성장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우주 항공에 이렇게 올릴 때 뭐 있어요? 발사체를 이렇게 지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지대, 예. 이게 바로 이 태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태웅이 어디 합니까? 바로 스페이스 X 그리고 엑소 오리진 맞나요? 실제 블루 오리진 죄송합니다. 블루 오리진에 엑소 오리진이요? 갑자기 이게 섞인 거예요. 섞어졌네요. 네. 엑소는 우리가 아는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네. 블루 실제 오리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네. 우주항공 업체들, 그것도 너무나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산업재 측면에서도 캐터필러 쪽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있고 기술력까지 다 인정을 받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밑으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밀렸어요. 차트 보시면 24,000원까지 정말 이거 실적 잘 나올 거야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러네요. 최근에 뭐 시장이 좀 밀리면서 밀렸네요. 쭉 밀려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입하기도 참 좋은 시점까지 내려와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안정적인 이런 모습, 이런 종목 우리 황현희 이런 MC님께서 좋아합니다. 좋아할 것 같다라는 네, 거 저는 얘기를 굉장히 해드려보겠습니다. 저점 매수하는 거 좋아하고요. 네, 어쨌든 그리고, 꼭지점에 있을 때는 절대 그 주식을 사면 안 저는 된다. 손대지 않는. 네네. 예,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는 잘 안 타요. 네. 예. 올라갈 말에 타는 거죠. 거꾸로 서 있는 말. 거꾸로 이렇게 깨워가지고 일어나 이제 가자. 예. 야야 저 낙지 먹이고 이렇게 낙지 먹이고. 예, 영양가 있는 걸 먹이고 야 가자. 소 먹이듯이. 예, 그렇죠. 근데 왜 얘는 잘 달리는 말인지 아니까.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예. 실제로 뭐 그러한 성향 때문에 한 2달간 연속으로 지금 현재 뭐 콧물 그리실 것 같은데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태웅은 참 좋아할 만. 제가 처음에 좋아합니다. 얘기해 드렸던 예, 것처럼 장기적으로. 스타킹은 좀 이거는 스타킹 종목보다는 좀 장기는 여러분들의 아니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원하는 이런 종목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보지만 스타킹에서 제가 콧물을 그리겠지만 네. 제 계좌는
콧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 뭐 이렇게 좀 여기서 말씀- 방송에 맞추지만. 형도 죄송합니다. 안 샀어요. 산 게 없습니다. 요즘. 아니,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태용 그러면 이거 CS 베어링이나 이쪽 같은 결인 건가요? 아까 뭐 예, 비슷하게 근데 생각하시면 될 것 CS도 같고요. 베어링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태용은 실제 숫자가 아예 이제 나오고 있고 실제 이런 매출을 일으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회사 측에 좀 얘기를 해보니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올 말분이나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IR이나 이런 것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주가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회사 과거 그래프를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거래 정지당했었던 뭐예요? 건가요? 잠깐? 이게 뭐, 회사가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는데 네. 앞으로 더 좋아지는 이런 이슈가 있기 이슈가 때문에라는 있으니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지점들도 한번 좀 짚어드려야 좀 그러네요. 이해가 좀 편하시니까 네. 한번 좀 말씀드렸었고. 자, 장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요일 날은 둘 다 성적이 좋아서 그렇죠. 네, 5가 거의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입니까? X입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오, 나오네요. 왜 네. 좋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고요. 음. 요번 3분기는 특히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즌이 될 거거든요. 오, 변동성이 좀 그렇죠. 심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실적 봐야 된다라고. 실적 봐야 네, 된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단기 눌림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상승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그냥 좋아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아, 그래요? 좋아진 거예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반기만 하더라도 5배인데 이게 이제 작년 반기는 적자였다가 지금 흑자로 거의 9배, 10배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뭐 순이익 부분도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 반영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업 구조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이제 풍력 쪽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뭐 산업기계나 조선엔진, 산업플랜트 요런 쪽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 쪽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딱 들어보시면 뭔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네. 약간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사업 구조는 뭐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실적도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고 주가까지도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딱 김건진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딱 그런 모멘텀이 딱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24,000원 전고점입니다. 24,7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네. 현재 18,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뭐 20, 30% 가까이가 올라오는 거니까 좀 네. 안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6,0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여러분들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6,0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마음의 저 결정되셨죠? 준비됐어요. 네. 저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자의 관점으로 원래 저로 들어와서 본인의 진짜 예. 투자 성향에 맞춰서 자꾸 제가 바이오하고 요즘 여기 많이 우리 힘들어요. 스타킹 맞추려면 한 달에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 본인 성향이 안 스타킹- 맞으니까 콤보를 그린 거야. 스타킹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든데 오늘은 제 마음대로 저의 그 투자 성향에 따라 계산을 선택해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패스. 매수. 오, 매수. 이건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성향에 맞는 거잖아요. 제 성향에 좀 잘 맞는 회사인 것 같기도 장기적으로 하고, 봤을 때요? 예,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네. 섹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실적이 무엇보다도 잘 나오고 있다가 앞으로 투자하기, 그리고 지금 약간 좀 조정 구간에 있다, 뭐 이런 지점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포트에 올려서 하루 뭐 이제 하루 남았거든요. 그렇죠. 다음 주 하루뿐만이 아니라 좀 다음 꾸준히. 달에도 제 관심 종목 앞에 제포트에 좀 올려놓고 좀 지속적으로 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가 종합 순위, 그러니까 그래서 조합순위도 보잖아요. 월 순위만 저희가 따져보는 게 그림을 아니라 봤구나. 종합 순위도 봐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목 기상 캐스터 수지 씨. 네, 이번에는 하청환 부장님의 이번에는 재룡전기입니다. 변압기 업체로 알려져 있는 재룡전기인데요. 재룡전기는 올해에만 주가가 15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미국 등 해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태양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해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 때문에 변압기 관련주인 재룡전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망 교체 수기가 도래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전력망 수요는 일반적으로 30년 수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전 지역의 변압기는 현재 70% 정도가 25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룡전기는 미국에 463억 원 가량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5% 넘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재룡전기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하창한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한 본부장님의 네. 이번 달 마지막 종목 재룡전기인데 변압기에 관련된 종목을 지난번에도 한번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변압기 쪽을 좀 많이 하창한 본부장님 좋아하시나 봐요. 일단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네. 오늘 아마 얘기 들어보시면 이 종목으로도? 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 그래요? 예. 일단은 변압기 쪽이 이제 PPI가 뭐 7월, 8월 연달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대 성수기가 도래했습니다. 해서 뭐 10년 만에 온 사이클이다라고 해서 이제 오. 작년부터 굉장히 좀 주가의 탄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때 언급드릴 때도 52주 신고가 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벌써 100% 넘게 올랐어요. 근데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룡전기 아마 실적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뭐 물론 작년이 좀 많이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 반기 수익률이 1000% 좋아졌습니다. 100배 좋아졌고요. 1000%요? 네. 그리고 매출액은 300% 좋아졌고요. 뭐 순이익 같은 경우도 뭐 15배 좋아졌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냐면 9월 달에 나와 있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만 작년 전체 매출액의 100%가 넘어가는 계약이 나왔고요. 네. 올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수주 잔고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괜히 10년 내에 최대 사이클이라고 나온 게 아니죠. 미국 지역에서는 25년짜리 변압기와 40년짜리 변압기가 다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 다 교체해야 돼요. 근데 네.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쪽으로 이제 전기들이 옮겨가고 또 신재생이나 이런 분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뭐 대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 쪽에서 이제 공화당 쪽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쪽으로 다시 기울게 된다면 네. 이런 쪽에 대한 또 풍력 쪽이 에너지 쪽에 또 붙어줄 수 있거든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충분히 붙어줄 수 있고 네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인프라 쪽 많이 붙고 있잖아요. 인프라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변압기 필요하고요. 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해도 변압기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엄청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 네. 반대쪽이 된다면 반대쪽이 트럼프 쪽이 돼도 된다면? 반대쪽이 되더라도 네네. 인프라 투자는 계속할 거기 때문에 인프라.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논외로 치더라도 25년과 40년짜리 변압기 10년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엄청나게 좋다. 나머지들이 좋아지면은 네. 플러스 알파로 날개를 다는 날개를 달 수 네, 있다. 이제 부스터를 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대선 관련해서도 종목들 사실 미국 대선 관련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네네네. 누가 대통령이 누가 되면 뭐 어떤 종목이 좋다고. 근데 관련주로. 결국 좋은 종목은 누가 되든 가더라고요. 가요. 네, 사실 갑니다. 그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이쪽은 뭐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뭐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변압기는 다 지금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배당 성향도 확실하게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절대적인 시가 배당률 자체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당 성향 자체를 작년 대비했을 때 3배나 올렸기 때문에 이런 주주 환원 정책도 강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국내를 좀 보신다면은 재룡 산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를 보신다고 한다면 재룡 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압기 쪽에서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네. 뭐 10년 만에 사이클이 왔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데 자 김원진 부장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거 맞는 말이다 정말 갈 것 같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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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 같으면 오를 드시고 에이 뭔 소리야 에이 그러니까 네가 1등을 못하지 답답하다 진짜 라고 생각하면 야. X를 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주시네요. 자, 우리 황현 씨 극단적으로 다. 추석이잖아요. 뭐 이렇게 좀 1등 못하면 아주 예. 난리가 나네요. 여기 그래도 오랜만에 오늘 주식이 상승장으로 그럼요. 마감을 해서 네, 맞아요. 장난을 좀 더 해봤습니다. 더 기분 좋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네, 네. 달려라는 마감을 달리고 해주셨습니다. 예.
재룡전기 그냥 앞에서 워낙 그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실제 그렇고 뭐 부연을 하면 좀 최근에 뭐 우리나라의 환율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수출업체들한테는 엄청나게 효과가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글로벌 공급망이 계속해서 재편이 되고 있죠. 사실 중국 쪽에 캐파가 있었는데 그 캐파를 이쪽 우리나라에서 좀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변압기가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한 20% 정도를 그 해외에서 수입으로 가져오는데 거기서 중국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인플레이션 이런에 따른 이런 비용 부담 같은 경우가 조금은 있었는데 수출이 워낙 좋게 지금 현재 되고 있기 수출이 지금 현재 워낙 지금 현재 환율이 좋게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32,000원이고요. 32,000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9,500원인데 만약 여기까지 빠진다 하면은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오, 괜찮겠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재용 씨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자, 추석을 앞둔 마지막 선택. 과연 그의 선택은 자, 어떻게 갈 것인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매수! 예. 아 좋아요. 이재용 씨는 매수하시는군요. 예. 아유 너무 좋아요 여기. 그래프 너무 좋고 세배 배당도 좋다고. 예. 변압기 그렇군요. 좀 집에 필요해요. 예. 변압기 요즘 집이 필요하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발전소 하세요? 아니, 집에 110볼트짜리가 많아서 변압기 오고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용 씨 포트에 올려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충실님께서 네. 황현희 씨 벌칙 야사시한 여자 분장 벌칙 추천이라고. 무슨 야사시한이란 단어를 야사시한? 저한테 어우. 쓰신다고요? 예. 그 밑에 미니스커트. 또 하나 나옵니다. 황현희님은 얼굴 바탕이 예쁘시니 네. 이 정도 잘 어울릴 요장? 듯합니다. 요장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날 이렇게 시키려고 예쁘다라는 표현까지 더 야. 붙여주시는 여러분 수요일 날 하시는 댓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여러분들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지켜봐 볼수 주시기 있게. 바랍니다. 네. 어떤 벌칙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가져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 이재용 씨. 네. 저기 뭐야 조심히 다녀오세요. 잘 다녀올게요. 예, 조심히 갔다 오십시오. 우리 동원 잘 다니십시오. 네, 내일 다녀오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